이번 영상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일단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강의를 주로 하는 거는 건물 투자 쪽으로 강의를 주로 하거든요. 저는 뭐 아파트라든지 뭐 재개발이든지 경매 쪽이나 이런 거를 제가 전문적으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투자들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유하고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건물 투자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건물만 무조건 사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게 맞는 투자일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투자의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이분은 만약에 무주택자예요.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갑자기 무조건 건물부터 사자라고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먼저 집부터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집을 사야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있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을 살려면 실질적으로 요즘 뭐 자기가 원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월세는 살아서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누리고 싶은데, 돈을 어찌됐건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진 자본금이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한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뭐, 상업용 부동산도 여기서 돈을 부리는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라든지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과감한 투자자예요. 그러면 나는 주택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뭐 대출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성향상으로 안 맞는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맞아요. 오히려. 대출 레버리지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법인 투자 사고 팔고 했을 때 이 세금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약간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분들은 뭐 상업용 부동산을 처음부터 하는 게 맞는 거기도 하고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거에 대한 거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좀 나는 이게 좋더라. 그래서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이런 제가 좀 제 포트폴리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은 아파트를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 나는 뭐 돈이 너무 없어서 뭐 나는 빌라부터 살게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도 있다고 하면 뭐 저는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어떻게 맞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빌라를 살 돈이면 그래도 아파트를 좀 무리해서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도요, 아파트,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 가격 같은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그렇게 자본금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집은 빨리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18평짜리 아파트도 살 수 있는 거고요. 찾아보면 있으니까. 뭐, 15평짜리, 13평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3평 정도 되는 투룸 빌라를 살 바에는 14평 되는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출을 조금 더 받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파트를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여유가 되시면 뭐 24평, 24평짜리 아파트 사도 되고, 좀 더 여유가 되면 30평대 아파트 살 수도 있겠지만 내 금액에 맞춰서 사대 아파트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샀을 때 아파트 투자를 샀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또 다시 아파트 투자를 더 하고 싶어 해요. 이게 대부분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사람들. 왜냐면 아파트를 일단 사는 순간, 이제 조금 약간 뭔가를 알겠거든요, 이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아파트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조금 조금씩 오르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파트 하나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투자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이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아파트 사서 대출도 있고 갚아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투자는 뭐냐면 이제 지방 아파트를 봐요. 지방 아파트를 보면서도 이제 갭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거든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1억을 모았어요. 그러면은 지방 아파트 뭐 3억짜리 아파트 사면 괜찮은 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딱 가봤을 때, 임장을 가봤을 때, 괜찮아요. 아파트가 3억인데 84제곱미터 아파트도 많거든요, 지방에. 그러면 괜찮으니까 전세 한 2억짜리 돼가지고 딱 갭 투자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도 많이 오르겠거니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방 아파트를 투자로서 사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권해드리지 않는 게 뭐냐면, 지방 아파트가 오를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이 등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말 등락이 됐다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는 걸 너무 많이 좀 봐왔어요, 이거를.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거를 학습 효과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다 보니까 지방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확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그러다 보니까 미리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 매도 계획을 세우더라도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 수익률도 낮아지고 환급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매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열심히 모아서 1억 정도의 자본금 생기면 이거를 뭘 할 것인가 생각하면, 1억 정도를 가졌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고 싶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1억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경매 투자거든요, 경매. 근데 경매도 이 주택 투자란 말이에요, 경매도. 그리고 이게 상가도 있지만, 그 상가는 어찌됐건 내가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경매를 뭐 경매로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경매를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냥 수단으로 하나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상가, 주택 다 경매로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조건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가격, 내가 봤을 때 좋은 물건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경매가 다 싸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리고 경매를 하는 주체가자가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보통은 막 경매하는 사람들이, 자, 경매 투자하되 경매로 돈을 벌 수 있어요. 학원도 많잖아요. 막 강의도 많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건물을 보거나 주택을 보거나 상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파트는 너무 쉬워요. 아파트는요, 실거래가가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 실거래가 10억이에요.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만약 8억 샀어요. 그럼 좀 싸게 산 거잖아요. 물론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니까 당연히 싸게 사는 건 맞아요, 경매 샀을 때. 근데 어쨌든 갭이, 2억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있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빌라, 상가, 건물, 이런 걸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 건데요? 어렵단 말이에요. 경매를 하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눈이 있다? 아니요. 절대 없어요. 이건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 다른 영역. 이건 부동산 투자를 그쪽 분야를 계속 했던 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빌라에 대한 보는 눈이 생기겠죠. 근데 갑자기 경매를 많이 했다 가지고 뭐 빌라를, 아니, 이건 전혀 다른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건물 투자를 계속 오래 했던 분들이 건물도 볼 줄 아는 거지, 경매를 오래 해가지고 건물 보는 눈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품으로 표현하자면 이 상품을 보는 눈이 있어야 경매를 봤을 때도, 아, 이거 메리트 있는 가격인데? 이걸 들어갔을 때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내가 가진 자본금이 만약에 뭐 1억이다, 뭐 몇천만 원이다 그러면, 상업용 건물을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상가를 한번 투자하는 것 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업용 건물을 해보면 임대 수익, 수익률을 계산도 하게 되고, 공부를 하면 재밌어요, 이거. 정말 재밌단 말이에요. 지금 약간 공실도 많고, 그리고 뭐 좀 뭐 내수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 특히 상가 투자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 잘못 샀을 경우고요. 반대로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 상가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고 좋은 상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반대로 경매일 때 어때요? 경매는 더 살 수 있어. 좋은 상을 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거를. 물론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보는 눈이. 보는 눈이 표현을 했을 때 가정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계속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방 아파트 투자를 공부할 시간에 오히려 상가라든지, 이 경매를 통해서 상가를 같은 걸 사다 보면, 보는 눈이 생겨요. 일단은 내가 가진 자본으로 좋은 상가를 살 수 있어요, 레버리지 이용해서. 그리고 수익률이 잘 맞춰진 상가를 사면,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 대출 이자를 나가는 거 다 떼고도 나한테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